네, 오늘은 그죠? 이제 해리스 케이스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불법행위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사건 중에서 특히 시험이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오는 그게 MB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 에세이나 MPT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이제 그 구성 요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도 또 암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말미에 가서 이제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조금 암기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프랭클린 코러필이죠. 프랭클린 코러필에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여기 두겠습니다. 2002년도 거네요. 2002년도 프랭클린 코러필이네요. 이 케이스고 디펜던트 애슐리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죠. 디펜던트 애슐리라는 사람이 이제 원심법원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원고에 이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원고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특히 이게 뭐예요? 이제 이 퇴고 소송이죠. 퇴고를 하라,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명도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빨리 이제 집을 비워라. 명도 소송 혹은 이제 이빅션이니까 퇴거죠. 명도 소송에서 원고인 로저벅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서 이제 소를 제기했던 그런 케이스죠. 이 항소심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이슈가 뭐죠? 자, 원심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존재했던 조건이 증명된 존재했던 조건 자체가 그렇게 중차대하지 않다. non substantial이니까 중대하지 않다는 거죠. 중대하지 않다. 따라서 거주 가능 계약이죠. 테난트죠. 테난타빌리티라는 건 거주가 가능하냐, 임차인이 거주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가능 보증 계약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이제 법 자체를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라고 이제 소위 이 피고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 임대인이 목적물이죠. 임대 목적물의 점유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죠. 해지. 몰수나 퍼피처라는 건 몰수인데 임대차 계약의 해지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해지는 이제 소위 그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법대에서 배웠잖아요.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해지, 그리고 과거에 내지 않은 임대료,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를 한마디로 이제 소위 그 임대인이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거 소위 그 거주 가능 보증 계약의 위반에 대한 항변을 주장한 거죠. 항변 사유를 들은 거죠. 이게 이제 항변 사유는 프랭클린 시빌 코드 540조에 있는데 그 이하에 보게 되면 542조 A 4항에 보게 되면 이하에 어떤 권리가 있냐면 내가 내지 않은 임차료에 대한, 그죠? 임대료에 대한 내가 유보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보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장이다든지 또 뭔가 고치지 않아서 자기가 고쳤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유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법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쉬우지만 용어 자체가 또 경우에 따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용어도 이제 이해하고 또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빅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요 퇴고 소송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이제 정확히 하면 이제 명도죠. 명도 소송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도 따르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을 뭐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쫓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나라 민법상에 의한 방법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를 제기하고 이 사람이 이제 명도소송을 해야죠. 명도소송에서 이거 빨리 이제 퇴거하라. 언제까지 퇴거하라. 라고 이제 법원의 명령을 받고 안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집행관리를 통해 가지고 집달리를 우리가 대동해 가지고 그죠? 현장에 가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전부 다 이제 뭐 끄집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합의해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알게 되면 좋은데, 뭐 하여튼 이 소송에서 이제 임차인이 뭐라고 또 증언했냐면, 자, 목적물에 그 지붕과 윈도우죠. 지붕과 윈도우가 샜다라는 거죠. 누수가 있었다. 그것도 임차 기간 전체 동안에 누수가 있었다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벽과 마루, 예, 소위 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따라서 자신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 이 퍼스널 프로퍼티라는 건 어떻게 돼요?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이고 퍼스널 프로퍼티는 뭐예요? 동산이죠. 여기 동산이라는 건 하여튼 간에 특정물에 대한 부분이죠. 부동산인 전체 부분에 대한 거고 동산이라는 것은 특정물에 대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임차인이 뭐라고 또 증언을 했냐면 서머스탓이 이제 깨져 한마디로 고장났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 기가 고장나가지고 결국은 샤워도 이제 누수가 생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차인이 뭐라고 증거를 제시했냐면 이제 편지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소위 임대인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야 이거 지붕도 새고 말이지 또 살고 있는 목적물의 다른 조건들에 대한 그죠? 뭐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이제 누수 현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당연하게 이제 보냈겠죠.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임차인의 주장이죠. 임차인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커먼러라는 게 뭘까요? 이게 임차인의 주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 논거. 이게 임대인 자체가 뭐라고 이제 거부를 했냐면, 자, 그러한 편지를 접수한 걸 거부했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주장한 게 뭘까요? 테넌트가 한마디로 임차인이 소위 그 전입한 거죠. 전입한 이후에 목적물 안에 그가 있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거죠. 살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키도 없었고 따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임차인의 그 불만을 알자마자
자신들이 보수했던 그죠? 목적물의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전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조금은 상반된 내용들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어떤 사실에 대한 그죠? 입장을 서로 주장한 내용들이죠. 그죠? 이게 팩트죠. 팩트. 서로 이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는 딱 잘라서 법원에서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심법원은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심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임대인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그 집안의 내용을 누수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프랭클린 시빌 코드의 550조에 의하면 중대하지 않다. 그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이제 원심법원에서 이제 확인한 거죠. 따라서 소위 뭐예요? 임대인에 대한 판결, 그죠?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물을 자 이제 너 점유도 좋다라는 이제 퇴거니까 이제 퇴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라. 이 두 가지의 그 원심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소를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이 고든 케이스죠. 고든 케이스 센트랄리아 프로퍼티 케이스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에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975년도 판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왜냐하면 우리 관할의 가장 높은 법원인 곧 대법원 판결이죠.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모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묵시적인 거주 가능 보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특정 목적물에 임차해서 들어가 거주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돼야 되겠죠. 뭐 거기 안에 비가 새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말이죠. 수돗물 안 나오게 되면 거주 가능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그죠? 그런 의무들이 이렇게 묵시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 고든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프랭클린 대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임대인이 이러한 거주 가능 보증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는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목적물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첫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당연히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그 감소된 가치에 비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3일을 못 살았다. 그럼 3일 깎아야죠. 그죠?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 하나를 못 썼다 그러면 그 방 하나에 대한 것을 임대료를 그 근처에 있는 임대료를 비교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산정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이제 판시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죠. 또 그리고 뭐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시했냐면, 임차인 자체는 이러한 미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테넌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죠? 가벼운 위반에 대한 임대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든 케이스의 소위 그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이게 판결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이게 룰이죠.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죠. 이게 지상 가장 중요한 이 사람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MPT라든지 또 SL을 쓰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높이 써야 되겠죠. 우리가 그 룰을 적더라도 룰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조례를 먼저 적는 사람도 있어요. 응? 조례 같은 거. 뭐 법령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법 룰들. 사실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이제는 가장 뭘까요? Constitution 같은 가장 높은 상위의 법을 먼저 적고 그 잎에 관련 법령을 적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적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적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적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가야지 이게 올바른 우리가 이제 룰에 대한 우리가 분석 방법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이게 핵심이죠. 핵심. 자 이러한 그 거주가능 보증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묵시적인 거주가능 계약을 임대인이 소위 위반한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임차인은 저희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의 그 감수 가치에 대한 그죠 비례해서 상응하는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어떤 그 미세한 어떤 아주 소규모의 어떤 위반 사례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지가 조금 갈라졌다든지 뭐 그죠? 조금 타일이 한두 개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은 마이너 바이러션이죠. 그것 때문에 퇴거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테넌트의 헬스 세이프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중요한 사항이죠. 이 아이디라고 친 것은 여기 그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법령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제 판례들 위에 있는 판례가 그대로 고든 케이스니까 그대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든 결정 자체가 이제 프랭클린 시빌 코드에 이제 법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 이런 1975년도 슈프림 코트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그 결정 내용이 이제 법률로 제정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에 따르게 되면 자 임차인이 우리가 이러한 영도 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이런 거주 가능 보증 계약이 위반이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하는 경우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자 원심법원은 의무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의무로 결정 안 하면 돼요. 의무로 해야 돼요. 원심법원의 명령이 고등법원의 대법원의 명령이죠. 자 원심법원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자 실수로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542조 B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50조 A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결정에서 실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면 당연하게 뭐래요? 법원은 자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 수리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위반에 대한 그죠 그런 사항들을 그죠 치유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게 이제 수리하고 치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또 어떤 명령을 또 하냐면 자 이런 월세죠. 월세가 적절한 금액으로 이제 감액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의 점유를 허락하는 550조 B. 결국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당연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임차인은 당연하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용도소송에서 당연하게 나는 점유해도 괜찮다. 그죠? 법원의 명령이니까 그래야 되겠죠.